2024년 12월의 어느 날 드레스덴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프라운호퍼 반도체기술연구소에서 18년째 후공정 검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한스 뮬러입니다. ASML의 계측 시스템부터 어드반테스트의 테스트 핸들러까지 유럽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날도 HBM 검사 공정의 병목 현상을 분석하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드레스덴의 겨울 안개가 짙었고 연구실에는 커피 향과 서버 팬 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가 7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전용 검사 장비에 첫 양산 수주를 넣었는데 납품사가 어드반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코어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SK하이닉스가 같은 장비의 성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마이크론까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뒤따랐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 전부가 동시에 같은 회사의 같은 장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크인.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처음 읽은 순간 저는 보고서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면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와 코어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18년간 믿어왔으니까요.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지 검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메모리 3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날부터 6개월간 이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논문을 찾고 특허를 분석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밤낮 없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회사가 풀어낸 문제가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 긴급한 병목이었다는 것이오.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시장 점유율 55%,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전부가 장비를 쓰는 회사. 그런데 테스트 핸들러만으로는 이 회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테크인이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큐브 프로버. 이 장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HBM 검사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옆에 초고속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디램 칩을 8장, 12장, 16장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문제는 적층전 검사입니다. 12장을 쌓기 전에 각각의 칩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칩이 하나라도 섞이면 12장 전체가 폐기됩니다. 이것을 KGSD 테스트, 즉 논 구두 스택트 다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웨이퍼 상태에서 프로브 스테이션으로 검사했습니다. 칩을 자르기 전 웨이퍼 위에서 탐침을 내려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자르는 다이싱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잘라야 나타나는 불량이 있는데 자르기 전에만 검사하니까 놓치는 겁니다. 이 놓친 불량이 적층 공정에 들어가면 수십만 원짜리 HBM 패키지 전체가 폐기됩니다. 어드반테스트의 기존 검사 장비는 캐리어에 칩을 넣어 검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공정이 복잡했습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적층수가 늘어날수록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테크인의 큐브 프로버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웨이퍼 레벨이 아닌 다이 레벨에서 테스트합니다. 칩을 개별 단위로 검사합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전 정밀도, 머리카락 두께의 15분의 1 수준의 정확도로 칩의 위치를 인식하고 탐침을 내립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하면서 검사합니다. 극저온과 고온, 실제 사용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며 불량을 걸러냅니다. 한 번에 256개의 칩을 동시에 검사하는 병렬 처리 능력. 기존 장비에서는 필수였던 로더, 얼로더, COK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비전 기술로 부수 프로세스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바로 척에 이송하여 검사합니다. 공정 단계가 줄어들었고 시간이 단축되었고 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급 케이크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2층짜리 웨딩 케이크입니다. 각 층을 쌓기 전에 맛을 보고 모양을 확인하고 굵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반죽 상태에서만 검사한 겁니다.
구운 뒤에 생기는 균열, 자른 뒤에 드러나는 기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층을 다 쌓고 나서야 문제를 발견합니다. 12층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테크잉의 큐브 프로버는 구운 뒤, 자른 뒤, 각각의 조각을 따로 검사하는 겁니다. 불량 조각을 미리 빼고 완벽한 조각만으로 12층을 쌓습니다. 이것이 수율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장비 대당 가격이 20억에서 25억 원입니다. 비싸냐고요? HBM 하나가 불량으로 폐기될 때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장비는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 한 대의 큐브 프로버가 잡아내는 불량 칩의 가치가 장비 가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HBM 테스트 장비 시장 규모는 1조 4,800억 원. 전년 대비 105% 성장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 시장에 투입되는 장비 대수만 585대. 그리고 BOFA에 따르면 2026년 전체 HBM 시장 규모는 546억 달러. 전년 대비 58% 성장입니다. AI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가 AI 칩에 HBM을 탑재합니다. HBM을 만들려면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하려면 큐브 프로버가 필요합니다. 그 큐브 프로버를 만드는 곳은 테크잉뿐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 심재균이라는 엔지니어가 테크잉을 창업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칩을 자동으로 이송하고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시작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검사 장비 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얼마 가지 못하고 해지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유일한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나타났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하이닉스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0%를 넘기던 시절. 대규모 구조조정 중이었고 모든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 하이닉스에게 일본산 장비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테크잉의 핸들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겁니다. 심재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의 테스트 공정에 최적화된 핸들러를 개발했고 문제가 생기면 당일 달려가 해결했고 품질과 납기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해외 시장은 더 험난했습니다. 마이크론, LP다, 샌디스크를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만든 검사 장비를 쓰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면 일본과 미국 장비만 신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어들은 한국산 핸들러를 자기 라인에 넣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봤습니다. 검사 장비가 오작동하면 불량품이 시장에 풀리니까요. 수년간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장비를 보내고 테스트를 받고 피드백을 듣고 다시 개선하고 다시 보내고 거절당하고 또 찾아가고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간 매출 없이 데모 장비만 보낸 시기도 있었습니다. 2005년 해외 시장 개척이 본격화되던 바로 그때 경쟁사들이 특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견제가 시작된 겁니다. 테크잉의 해외 진출에 위기를 느낀 겁니다. 경쟁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후발주자가 우리의 기술을 베꼈다. 하지만 테크잉의 핸들러는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심재균 대표는 그 소송의 스트레스로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늑막염도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장비 도면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병을 이겼고 소송도 이겼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심재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과 기술력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한 뒤 해외 고객사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장비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품질로 증명하니까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2011년 테크잉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점유율은 55% 이상. 수출 비중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코우, 싱가포르의 창천 테크놀로지를 모두 제쳤습니다. 글로벌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상위 5개 기업 중 하나가 한국의 테크잉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검사 장비가 전 세계 메모리 팹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잉의 진짜 전환점은 2024년에 찾아옵니다.
HBM입니다. AI가 폭발하면서 HBM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HBM이 복잡해질수록 검사의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8단에서 12단으로, 12단에서 16단으로. 쌓는 층수가 늘어날 때마다 분량 하나의 비용이 급증합니다. 적충전 전수검사가 필수가 된 겁니다. 테크잉은 이 흐름을 읽고 큐브 프로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테스트 핸들러에서 축적한 정밀 비전 기술, 온도 제어 기술, 자동 이송 기술을 모두 녹여 넣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핸들러 기술의 총결산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큐브 프로버는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수천 대의 테스트 핸들러를 만들면서 축적한 정밀 제어 역량, 극한 온도 환경에서의 검사 노하우, 비전 인식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20년간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했고 그 끝에 큐브 프로버가 있었습니다. 경쟁사가 지금부터 똑같은 장비를 만들려 해도 이 20년의 축적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개발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이 레벨 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업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웨이퍼 레벨 검사가 표준이었습니다. 다이를 개별로 검사한다는 것은 공정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테크잉은 256개 병렬 처리와 비전 기술을 결합해 이 시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수 공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전체 공정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켰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가 큐브 프로버에 첫 양산 수주를 줬습니다. 같은 해 9월 SK 하이닉스도 성능 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론의 퀄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메모리 3사가 모두 이 장비를 선택한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크잉의 2025년 매출은 1,591억 원입니다. 2026년 전망은 3,695억 원. 132% 성장입니다. 영업이익은 더 극적입니다. 2025년 164억 원에서 2026년 883억 원으로 438% 증가. 큐브 프로버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테크잉의 실적이 퀀텀 점프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간 반도체 검사 장비를 봐왔습니다. 이런 성장 곡선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HBM사 시대가 시작되면 검사의 복잡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적충수가 늘어나고 대역폭이 커지고 칩 하나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전수검사의 필요성은 더 절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수검사를 다이 레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양산 장비를 가진 곳은 현재 테크잉뿐입니다. 왜 이런 폭발적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HBM 세대가 올라갈 때마다 검사 장비 수요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HBM3에서 HBM32, HBM4, HBM42로 갈수록 적충수가 늘고 대역폭이 커지고 한개 HBM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분량 하나의 비용이 커지니 전수검사가 필수가 됩니다. 둘째, 큐브 프로버의 대체제가 현재 없습니다. 다이 레벨에서 양산 속도로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곳이 테크잉뿐입니다. 셋째, 퀄 테스트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고객사의 퀄을 통과한다는 것은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검증, 수백 번의 테스트, 고객사 엔지니어와의 공동 최적화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장비를 다른 회사 장비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이 높습니다. 물론 경쟁은 시작될 것입니다. 어드반테스트가 대응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다른 장비사들도 HBM 검사 시장에 진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크잉은 이미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전부의 퀄을 통과했거나 통과 직전입니다. 그 사이에 HBM사는 양산에 돌입합니다. 경쟁사가 퀄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테크잉은 이미 다음 세대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삼성에게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며 수년간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전 세계 AI 반도체의 검사 공정을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작동하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이 양산되려면 분량을 걸러내야 합니다. 분량을 걸러내려면 큐브 프로버가 필요합니다. 저는 18년간 유럽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SML, 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이 이름들만이 반도체 장비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HBM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검사라는 공정의 가치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재편의 중심에 한국의 한 기업이 서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로를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칩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쌓기 전에 분량을 잡아내는 마지막 관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관문의 열쇠를 경기도 성남의 한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기술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5마이크로미터의 정밀함 안에서 묵묵히 23년을 쌓아온 시간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